안녕하십니까. 참세대 방송 주간 참세대 현대사 1편 첫 번째 편 말씀드립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부적절하다가 62%, 윤 대통령 직무수행 잘 못한다 49%, 잘한다 29%, 이상 12월 30일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국민 의견이 60%가 넘습니다. 지난해 무역 수지 99억 달러 적자, 2년 연속 적자 기록. 1월 1일 한겨레신문. 2년 연속,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년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월 1일 부산 가덕도 행사에서 60대 남성에게 피습. 1월 2일 중앙일보. 평생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온 분을 이렇게 피습한다는 것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검찰이 조사를 하고 했지만 무슨 이런 하나 받은 증거가 나왔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각성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현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선언 2025년 시행 예정으로 주식투자로 5천만원, 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원 이상 번 투자자에게 이익의 20에서 25%를 과세, 슈퍼개미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 전체 투자자의 1%, 다시 말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부자 감세 논란.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부자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저소득층을 위한다, 민생경제를 위한다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자신의 지지층인 부자들에게 유익한 정책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MBC 뉴스데스크 보도. 한편 한겨레신문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R&D 예산 삭감한 것이 거의 이 금액입니다. 4조가 넘는 금액. R&D 예산은 지금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이득을 보고 우리 세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 부자들에게 돈을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방법을 놔두고 엉뚱한 정책을 시행하는 윤석열 정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자 누적 사망자 2만 2천 명 넘어. 1월 3일 동아일보 보도. 21세기 우리가 문명사회에 산다고 하지만 인간의 야성적인 본능, 야만적인 본능은 지금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사회, 이성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월 3일 현재 일본 지진 사망자 73명. 1월 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처음으로 30만 명대, 즉 40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5만 명대 기록, 6만 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월 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소. 1월 4일 동아중앙일보 보도. 8개월 가까이 수사를 하고 100건이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했는데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뚜렷한 증거가 넘쳐나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 망가뜨리는 미래에 검찰의 후손들도 산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1월 5일 경향신문 보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특검법을 왜 수용하지 않느냐, 그걸 보니까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던 당시 윤석열 후보. 정작 민주당이 특검법을 하자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당시 국민의힘.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정의니 상식이니 법치주의를 거론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모든 것이 기록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머지않아 그 심판대에 올라설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총 1944명 1월 5일 경향신문 보도. 정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해산 결정 1월 5일 경향신문 보도. 갈라진 남북이 합쳐야 힘이 늘어나고 힘을 발휘해서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민족의 운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빼앗긴 우리의 영토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 이룩하기는 쉽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허물어뜨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허물어집니다. 남북이 어떻게든 화해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변 강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우리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힘겹게 이루어낸 결과물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북한 연평도 일대에서 해안포 200여 발 발사 1월 5일 경향신문. 북한 9.19 군사합의로 파괴한 GP 콘크리트 초소 복원 1월 5일 경향신문 보도. 북한이 나쁘고 문제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렇게 북한에게 빌미를 준 정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사건 사고입니다. 1월 2일 삼성 엔지니어링 평택 공장 공사 현장 하청 노동자 추락사. 1월 4일 아르헨티나에서 성착취,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한인 남성 7명 체포 경향신문 보도. 1월 4일 용인 ATM 점검업체 20대 노동자 기계에 깔려 사망 경향신문. 1월 4일 세종 다리 두 곳에서 39종 추돌 사고로 14명 중경상 MBC 뉴스데스크 보도. 대체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하청 노동자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느냐? 책임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 집행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이런 사고의 우려가 있는 현장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관심을 보이면 중간 관리자들 당연히 긴장을 하고 직영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상태도 점검을 할 겁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의 이 행진을 막는 길입니다. 이상 주간 사건 사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